자, 이제 방향족 ES 반응, 이제 두 번째 치환, 뭐 세 번째 치환 할 건데요. 이 이제 방향족인 게 아로매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향기 나는 뭐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향수를 많이 뿌리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마음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면 그게 사람들에게 그죠? 굉장히 좋은 그 영향력을 미치고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죠? 내가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유교학 그 지식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분의 그 학문을 향한 자세하고 그 다음에 그 배려하는 마음 또 뭐 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들. 대학원에 있으면 지도 교수님들의 실상을 많이 보거든요.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던데 지도 교수님들 돈을 삥땅하고 학생 그 대학원생 돈까지 그죠 갈취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돈이라면 그냥 막 교수의 명예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굉장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형편이 좀 이제 풀려서 저하고 또 조한길 선생님하고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또 조한길 선생님 지도 학부때 교수님하고 이제 저희들 이름으로 안 하고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매 학기 이제 대학원을 위해서 저희 모교에 이제 장학금도 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더 퍼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로마틱한 삶을 살자고. 그래서 학교에서나 뭐 수험생을 하나 어쨌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자꾸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향기가 나요. 그러면 당신도 행복할 뿐 아니라 그 주위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아로마틱한 삶을 살고 또 지식의 아로마틱한 그런 공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 봅시다. 됐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치환 했는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치환기 이제 이전에 벤젠의 5가지 반응을 이제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웠어요. 벤젠의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간단히 스토리텔링하면 뭐야? 반응성 높은 친전자체가 벤젠이 반응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 낮은 벤젠과 첨가 반응에서 아레니움 이온 중화체를 생성한 이후에 그 다음 뭐야? 이원 제거 반응 형태로 해서 다시 벤젠의 방향족성을 회복함으로써 H1가 친전자체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7족, 6족, 4족, 7족, 6족, 5족, 4족, 4족. 할로젠화, 설폰화, 나이트로화, 그다음 아실화, 알킬화 이렇게 5가지 치환기로 치환이 돼요.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또 이 반응 말고도 또 벤젠의 치환기를 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벤젠 6가지 치환될 수 있는 위치 중에서 한 군데에 뭐 수소 말고 뭐가 치환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 나머지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어요. 거기에 역시 뭐야? 또 치환이 될 수가 있겠죠. ES 반응으로. 이제 그거의 어떤 반응성과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치환기에 따른 벤젠 고리의 반응성에서 크게 두 가지 활성화 치환기하고 활성 감소 치환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활성화 치환기는 뭐야? 벤젠의 경우보다 반응성을 더 높이는 거,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특징은 보면 벤젠골이 바로 옆에 비공유 전자쌍이나 파이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뭐고, 탄수 파이결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를 또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유발 효과 가진 거,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활성화 그룹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NHR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교재에는 OHOR 세 가지죠. 그죠? OH 그 다음에 OR.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분필로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공유 전자상을 다 그어야 돼요. 왜냐면 이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에 카보닐이 달려있는 교재에 보시면 COCH3 돼 있죠.
R 대신에 COCH3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O에 여기 마찬가지로 R 대신에 COCH3가 달려있는 이런 치환기하고요. 마지막에 알킬 그룹하고 또 하나는 페닐 그룹이죠. 페닐 그룹. 페닐 그룹은 지금 우리 벤젠고리 그룹을 페닐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룹을 활성화 치환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벤젠골이 바로 옆에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죠. 비공유 전자상 가지고 있는 그룹들 또는 뭐야? 이 페닐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탄소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알킬 그룹. 이거는 알킬 그룹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웠던 게 전자제공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벤젠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로 따질 때 이 세 가지 부류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그룹이 활성 감소 치환기라 그래서 활성 감소 치환기는 벤젠보다 반응 속도가 느린 거예요. 거기서 할로젠 종류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할로젠 종류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보닐 그룹으로 되어 있는 COR 그러니까 케톤 그러니까 아실레이션 일어난 이거죠. 프레데릭 크래프트 아실화 일어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COOH나 아니면 CN 기초에서는 이거에 기본 과정에서는 CN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요거 하고요. 뭐 대표적인 거면 제가 적을게요. SO3H 이게 뭐야? 설폰화 반응이 일어난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가장 강한 활성 감소 그룹에 해당하는 CF3. 이 CF3는 앞에서 한번 강한 전자 당긴 그룹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이트로와 반응해서 나온 이 나이트로 그룹. 이것도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N에 직접 그러니까 플러스가 붙어 있어서 벤젠골의 전자를 강하게 당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서 R3 돼 있는데 N에 R이 붙어 있고 세 개나 붙어 있고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어요. 이 자리에는 전부 뭐예요? 페닐 그룹, 즉 벤젠고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활성화 치환기고요. 그다음 여기까지가 활성 감소 치환기. 필기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룹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적으면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그림에 있는 그 반응의 에너지 도표 있죠. 그걸 보고 오르트파르지앙 메타지앙은 여기서 지금 이 에너지 도표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면서 왜 이쪽들이 활성화 그룹이고 왜 이쪽들이 활성 감소 그룹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좀 예외적인데 이거는 조금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세 가지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활성화 그룹, 대표적인 활성 감소 그룹, 그 다음에 벤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NO2 돼 있죠. 처음 뭐예요?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부터 뭐가 달라요? NO2 달리는 것이 가장 에너지 상태가 낮다는 것은 가장 안정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두 번째, 벤젠고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벤젠고리에 비해서 여러분들 OH가 달려 있으면 이게 좀 공명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또 어려운 걸 느끼는 게 여기서 분명히 보면 C 여기 C잖아요. O하고 C하고 사이에 보면 분명히 전기염성도 차이로 보면 O가 더 높으니까 O가 전자를 잡아 당기는 전자 당김 유발 효과가 있어서 벤젠고리에서 전자를 뺏어올 것 같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전자 당김 유발 효과도 있지만 이 비공유 전자상 옆에 뭐가 있으면요. 파이 결합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고 했죠? 비공유 전자상 옆에 파이 결합이 있으면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챕터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어디냐면
그 공명구조 있죠. 공명구조가 사람을 괴롭히고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복습을 해보면 어디냐면 36페이지 보시면 공명구조의 특징에서 파이 전자의 비편재화가 일어나므로 공명구조를 그려야 한다는 거기 보시면 이중결합, 1번에 이중결합 바로 옆에 양화전, 전자상, 라디칼 혹은 또 다른 이중결합이 있을 때, 즉 세 원자에 걸친 비편재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비공유 전자상 옆에 카보 양이온이 존재할 때 두 원자에 걸친 비편재화, 이게 나와가 있죠. 이걸 그대로 여기서 써먹을 거예요. 페이지 36페이지에 4번 참조하시라고. 알겠죠? 페이지 36페이지에 4번. 자, 이렇게 된 4번인가요? 자, 참고.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전자를 비편재화 시키면서 이렇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이렇게 전자 당김 유발 효과라, 이쪽은 전자를 제공하는 효과, 오히려 전자를 오히려 뭐야? 잡아당기니까 벤젠고리의 전자를 더 없애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as 친핵체로 작용하려면 파이 전자가 풍부해야 돼요? 결핍되어야 돼요? 풍부해야지 핵을 잡아먹으러 잘 갈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가 풍부해져야 되는데 이 두 효과가 서로 상반되는데 그 효과 중에서 무슨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요? 공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요. 알겠죠? 효과가 무슨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전자, 당김, 유발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걸 아셔야 된다고. 알겠죠? 공명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공명 안정화하는데 이 비공유 전자상이 안정화되고 실제로 이게 안정화되면서 이 전자를 어디에다 많이 퍼줘요? 벤젠고리에 많이 퍼주기 때문에 벤젠고리는 오히려 뭐 전자가 더 풍부해져서 반응성이 더 높아져요. 알겠죠? 그럼 요거는 뭐 없고. 반면에 여기는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여기에 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전자를 확 잡아당기는 강한 전자 당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거의 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전자 당김 유발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왜? 벤젠고리의 전자를 뺏어오니까 벤젠고리의 전자는 더 결핍되게 되겠죠. 그러면 친핵체로서 작용성은 더 떨어지고 분자는 더 안정화되겠죠. 파이 전자들이 뭐야? 안정성을 결정해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시그마 결합보다는 파이 결합이 더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에너지 레벨이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뭐 이 정확한 레벨은 여러분들이 수치적인 건 아니고 그냥 세 개의 레벨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고요.